현재 시각 오전 9시 31분부터 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통화를 아예 생방으로 가져요.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BC주 각 지방도시의 시장과 교육위원회 그리고 공원위원회 등 지자체 관련 선거 규정이 바뀔 전망입니다. 지자체 선거는 3년을 주기로 실시되는데 다음 선거는 2014년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1년 3개월 정도 앞둔 21일 선거 규정 개정 작업의 개시가 발표된 것입니다. BC주 문화부 코라리 오크스 장관은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 목적은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함으로 공청회 및 이에 관련 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크스 장관은 선거의 공정성이 높아진다면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BC주 지자체연합회인 UBCM과 지역정부 선거 태스크포스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20여 년 만에 변화가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되는 지자체 선거법이 개정되면 단체장 선출, 공원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거법 개정에 관련한 백서는 올 9월 이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 백서에는 선거 비용 등의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규약들이 포함되며 이 규정은 2014년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선거의 큰 쟁점인 비용 부분은 11월부터 본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적용될 개정안에는 기명 기부자를 금지하는 것과 선거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BCM 회장을 맡고 있는 퀸슨의 시장인 메리 조스트롬 씨는 선거법 개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선거법 개정의 핵심인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조스트롬 시장은 2014년 선거를 위해 뛰고 있는 후보들도 개정될 내용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전하며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1월 선거에 적용될 선거백서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일은 올해 10월 23일입니다. BC주 주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규정은 제외되었지만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바뀔 내용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이동통신회사인 버라이즌사의 캐나다 시장 진출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3대 이동통신사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벨, 로저스, 텔러스 3사는 버라이즌사가 캐나다에 진출하게 되면 캐나다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진다는 내용의 광고를 여러 신문에 기재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광고는 라디오에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벨과 텔러스의 경우 캐나다인의 80%가 정부가 실시하는 주파수 경매에서 외국계 회사가 우위를 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벨사의 조지 코 회장은 1,200억 불의 자금 규모를 갖춘 미국 회사의 캐나다 진출은 캐나다 회사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연방정부는 미국 대형 회사의 진출은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등 캐나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부의 제임스 무어 장관은 처음 주파수 경매를 발표했을 때에는 모든 이동통신사들이 크게 환영했었으나 미국 회사가 경쟁에 참여하기로 하자 모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이 중요한 것이 아닌 서비스의 질과 가격의 하락에 더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의 상승이 계속되자 세계 곳곳에 기상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의 근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밴쿠버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식량 기근을 겪게 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지목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월드뱅크의 경제 전문가 스테판 홀리게이트 씨는 2050년쯤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의 면적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이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식량 기근을 겪게 될 지역 중 하나로 캐나다 밴쿠버가 속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홀리게이트 씨는 밴쿠버는 식량이 풍족하고 부유한 곳이지만 재난 대비 시스템은 평균 이하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만큼 잃을 것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밴쿠버뿐만 아니라 해안과 인접한 모든 도시들은 홍수 등의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년보다 비싼 가격의 백투스쿨 쇼핑 품목으로
학부모들의 근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백투스쿨 품목들에는 PST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HST의 실행으로 인해 모든 품목에 12%의 세금이 붙었으나 올해에는 5%의 GST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페더럴 디렉터 그레고리 토마스 씨는 혹여 있을 수 있는 계산대 직원의 실수에는 아이의 새 학기를 위한 쇼핑이므로 PST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PST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으로는 아이들의 가을 옷이라고 합니다. 만 15세 이하 자녀의 옷을 구입할 경우에는 영수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편 가방, 벨트 등의 액세서리류는 PST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16일 온타리오주에 자폐증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집에 상식밖의 편지가 배달되어 부모들을 상심시켰습니다. 배달된 편지의 내용은 키우는 자폐 아동을 안락사시키고 몸은 아프지만 정신장애가 없는 아이들에게 장기를 기증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편지가 배달된 가정에 자폐증이 있는 아이는 13세의 맥스 베글리로 그의 어머니인 칼라 씨가 생계 때문에 바쁜 여름에 할머니인 브렌다 밀슨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편지는 베글리가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주변의 이웃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편지의 발신인에는 진저리가 난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라색 A4 용지 한 장의 편지에는 아이가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거나 이곳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를 빌미로 수많은 지원과 함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편의를 누리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담았습니다. 편지를 전해받은 어티즘 캐나다의 로리 몰렘 대표는 믿을 수 없다며 분노와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자폐증은 캐나다 아동 50명에서 88명 중 1명이 앓고 있으며 이번 편지는 맥스와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글리 가족은 이 편지를 더럼 지역의 경찰에 넘겼으나 경찰은 혐오 범죄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편지 내용 중 아이의 안락사를 권하는 구절 등이 폭력적이나 혐오 범죄로 처벌되기 위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편지와 관련된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맥스 가족을 위로하고 지지하기 위한 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지난 20일 개설된 이 페이지는 단 몇 시간 만에 550여 명이 참여했으며 또 21일 아침 기준으로 총 2,300여 명이 친구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센서블 BC가 진행 중인 대마초 합법화 운동에 사회 고위층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찰청장 협회는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포 대신 벌금을 고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협회장 짐 추 씨는 마리화나 소지자들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경찰들이 의미 없이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리화나 관련 처벌을 벌금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찰은 물론 법원의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세금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대마초의 합법화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BC주의 수상이자 보건부 장관을 지낸 우잘 도산지 씨는 대마초 합법화 운동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알려준다며 현재의 사법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연방정부에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사가 최근 교회 출석과 흡연율에 대한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답한 개신교인 중 34%가 흡연자라고 합니다. 반면 매주 한 번씩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고 답한 개신교의 응답자의 경우 흡연자는 12%에 그쳤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 교회에 출석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교인의 흡연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측은 이번 결과로 신앙심과 흡연율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증명되었다며 종교가 금연의 원인은 아닐 수 있어도 신앙심과 흡연율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흡연율을 종교별로 나눠보면 흡연자가 가장 적은 종교는 몰몬으로 몰몬교의 응답자의 8%만이 자신을 흡연자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순이었습니다. 흡연자가 가장 많은 종교는 무슬림으로 23%였습니다. 흡연율이 가장 낮은 몰몬의 경우 매주 한 번씩 몰몬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흡연자는 단 3%였습니다. 한편 갤럽은 지난 2012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미국 내 50개 주에 걸쳐 성인 35만 3,571명을 대상으로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뢰도는 95%이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연방상원의원의 세비 부정을 조사 중인 재무위원회는 지난 13일 파멜라 월린 의원이 여행 경비 14만 달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월린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공무가 아닌 여행을 하면서 항공료나 식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은 것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세비 부정 수급이 적발된 상원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세부 조사를 맡은 회계 전문회사 델로이트에 따르면 월린 의원의 부당 수급분은 12만 달러로 확인됐으며 재무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불투명한 수급분은 2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월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딜로이트의 조사가 지난해 바뀐 출장 경비 지급 규정을 적용해 이전 경비 내역까지 대상으로 했다면서 잘못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행 규정으로는 지급되지 않는 비용이 2009년에서 2011년에는 의정활동이나 관행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월린 위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연방경찰에 관련 기록을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린 위원의 모든 여행, 출장 계획을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향후 1년간 여행 경비 청구 내용을 정밀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린 위원은 무리가 일자 우선 자진 환급한 38,369달러 외에 82,000달러를 30일 이내 상원에 환급해야 합니다. 또 차액분 2978달러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추가 조치가 정해지는 대로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교민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낯선 이국 땅에서 한국 영사관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해외에 나간 교민들이 불의의 사건에 처했을 때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분실 도난, 질병 교통사고, 지진 해일, 운항지형 결항 등 해외에서 한국민이 처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를 유형별로 메뉴를 구성해 각각에 대한 상세한 초기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춰 현지 경찰, 화재, 응급환자 신고 전화 연결, 국가별 공관 비상연락처 전화 연결이 가능토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 위치 찾기 기능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유사시 필요한 국내 취항 56개 항공사, 국내 11개 여행자 보험사, 국내 9개 주요 카드사 등의 24시간 콜센터 번호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은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해외 안전여행을 입력한 후 업데이트 또는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와 애플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